오, 진짜 유부장 살아있었네요. 혜성이 말했던 것처럼 표범처럼 사자처럼 그리고 백조처럼 우아하게 장기 밀매업자들을 제대로 때려잡았는데요. 그리고 사화에서는 바로 다음 사건이 시작되는 것 같죠. 먼저 장기 밀매업자 사건 잠깐 살펴보고 사회 예고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하의 주사로 모두 참교육당한 장기 밀매업자들은 경찰에 바로 넘겨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본하뿐 아니라 김봉팔과 양예솔 그리고 영업 3팀의 전투 능력까지 모두 봐버렸잖아요. 그대로 경찰에 넘겼다가 범인들이 자신들이 잡힌 상황을 진술이라도 한다면 영업 3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해질 텐데요. 아마 장기 밀매업자들은 뒤이어 도착하는 이른바 청소부들에게 인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루미전자 직원들은 수면제가 들어간 꿀물을 마시고 잠들었기 때문에 그냥 워크숍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뻗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이렇게 되면 태공산 연쇄 실종 사건은 영업 3팀 쪽에서는 사실상 해결되지만 정작 경찰인 이동진과 범성우는 끝까지 범인의 정확한 행방을 찾지 못한 채 사건이 마무리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화 예고를 보면 먼저 유리가 엄마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치원에서 엄마들이 아이들을 응원하는 모습이 함께 나오는 걸 보면 운동회나 발표회처럼 부모가 참석하는 행사가 있는 것 같죠. 유리는 당연히 엄마가 와주길 바라는 눈치인데 보나는 엄마 회사 가야 한다고 했지라며 출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실망한 유리는 엄마 미워라고 말하고 유치원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평소라면 어떻게든 딸의 행사에 참석했을 보나가 이날만큼은 일을 우선해야 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날 표기철이 출소하기 때문이죠. 예고 속 표기철은 발목에 전자장치를 찬 채 교도소를 나오는데요. 원작에서 표기철은 대한민국 최악의 아동 범죄자입니다. 그리고 영업 3팀에게는 굉장히 특이한 규칙이 하나 있는데 일반적인 흉악범들은 출소하고 일정 기간 안에 처단했지만 아동성 범죄자만큼은 출소 당일 처단을 했는데요. 드라마도 이 설정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근한 보나는 김봉팔에게 표기철이 살던 동네로 돌아가기 전에 미팅 시점을 조금 앞당기는 게 좋겠다고 말하는데요. 그러자 봉 팀장은 그러면 너무 시끄러워질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보나는 평소에도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지만 이번에는 유독 서두르는 모습이죠. 제 생각에 표기철이 출소 후 돌아가려는 동네가 현재 보나 가족이 살고 있는 동네일 것 같아요. 예고에서 유리의 유치원 행사와 아동 성범죄자 표기철의 출소를 같은 회차에서 나란히 보여주는 데에는 분명 의도가 있어 보이거든요. 보나는 이제 킹피셔이기 이전에 어린 딸을 키우는 엄마잖아요. 그래서 예전보다 아동 범죄자에게 훨씬 더 예민해졌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한편 태성과 구혜나는 아동 성범죄자들의 출소 이유를 취재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 성범죄자가 형기를 마치고 원래 살던 지역으로 돌아갈 경우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이 여전히 같은 지역에 살고 있다면 또 다른 고통이 시작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은 출소자들의 이후 생활과 피해자들이 겪는 2차 피해를 심층적으로 취재하려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자료를 확인하던 구혜나는 취재하려 했던 출소 아동 범죄자들이 모두 출소한 바로 그날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사실을 경찰 쪽에서도 발견하는데요. 범성훈이 과거 킹피셔 사건들을 다시 정리하고 있었고 킹피셔는 중범죄를 저질렀지만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사람들을 골라서 죽여왔다는 패턴을 알아냈었잖아요. 그런데 특히 아동 성범죄자들은 출소 당일 사망했다는 공통점까지 찾아낸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이동진은 오늘 출소하는 표기철이 오늘 킹피셔에게 죽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표기철의 뒤를 쫓아 킹피셔를 잡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경찰이 표기철을 감시하던 중 갑자기 전자발찌 훼손 경보가 울립니다. 예고에서는 경찰들이 황급히 화장실 쪽으로 뛰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 표기철이 화장실을 가겠다고 한 뒤 그 안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죠. 표기철 혼자 탈출한 게 아니라 밖으로 나온 표기철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바로 김봉팔이었습니다. 봉 팀장은 아주 자연스럽게 악수를 건네며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말하며 표기철과 악수를 하죠. 김봉팔은 표기철이 스스로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친 범죄자로 만든 다음 납치해서 처단하려 했던 건데요. 이렇게 죽을 경우 경찰들은 표기철이 도주한 것으로 판단해 죽었는지도 모르게 되는 거죠. 한편 이동진과 범성우는 끊어진 전자발찌의 신호를 따라 표기철을 추적하는 것 같은데요.
했어요. 하지만 도착해 보니 표기철은 온데간데 없고 대형 트럭에 전자발찌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영업 3팀이 위치 추적까지 계산해 전자발찌를 다른 차량에 실어 보낸 것 같죠. 그런데 현장에는 권태성도 있었는데요. 태성은 이동진에게 킹피셔 쫓고 있었냐며 다그치고, 이동진은 너 나 미행했냐며 어이없어하죠. 태성 역시 아동 성범죄자들이 출소 당일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킹피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에 경찰을 추적해온 것 같습니다. 표기철을 납치한 김봉팔과 현남은 그의 손을 케이블 타이로 묶은 채 어디론가 이동합니다. 그런데 표기철이 만만한 인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케이블 타이를 끄는 뒤 칼을 꺼내 운전 중인 봉 팀장을 공격합니다. 결국 차량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하고 마침 뒤따라오던 차량 한 대가 급정거하자 운전자를 강제로 끌어내린 뒤 차를 빼앗아 달아나는 것 같은데요. 하필 차 안에는 어린 남자아이가 타고 있었습니다. 아이까지 태운 채 도주한 표기철은 바닷가 배들이 모여있는 쪽으로 이동하는 것 같죠. 그리고 뒤를 쫓아온 영업 3팀이 가까워지자 도망칠 시간을 벌기 위해 아이가 타고 있는 차량을 바닷가 쪽으로 그대로 굴려버리는데요. 결국 영업 3팀은 표기철 추격을 멈추고 차량으로 달려가 아이를 구하는 사이 표기철은 배를 타고 바다로 도주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봉태민은 배를 따라 정신없이 뛰어가는데요. 여기에 경찰까지 바닷가에 도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표기철이 배를 타고 바다로 도주한 상황에서 영업 3팀은 신분을 숨긴 채 표기철을 잡아야 하고, 경찰은 표기철뿐만 아니라 어쩌면 킹피셔까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며 뒤쫓고 있는데요. 그때 연락을 받은 보나는 오토바이를 타고 바닷가로 향합니다. 그리고 태성이 누군가와 통화하던 중 갑자기 시선을 돌려 무언가를 바라보는 장면이 나오죠. 혹시 그 순간 태성이 보는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도착한 보나는 아닐까요? 물론 보나는 검인 재킷에 헬멧까지 쓰고 있기 때문에 얼굴을 보지 못한 태성은 아내라고 생각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런데 태성에게는 이미 킹피셔와 관련된 과거 기억이 있습니다. 게다가 보나의 체격이나 움직임은 남편인 태성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장면이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 끝날지, 아니면 태성에게 방금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라는 아주 작은 의심 하나를 남길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배를 타고 멀어지며 경찰과 영업 3팀을 향해 비열한 조소를 날리던 표기철. 하지만 그의 킹받는 웃음은 그리 오래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언제나 그랬듯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날아온 킹피셔 보나의 자비 없는 저격 한 발이 그의 정수리에 꽂히며 속이 뻥 뚫리는 사이다 결말을 맞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화는 아동 성범죄가 표기철을 처단하는 에피소드이면서 태성과 이동진이 동시에 킹피셔에게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회차가 될 것 같은데요. 특히 태성이 바닷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난 보나를 정말 보게 된다면 그동안 아무 의심 없이 사랑하기만 했던 아내를 향해 처음으로 작은 의문이 생기는 순간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저는 태성이 끝까지 몰랐으면 하는 마음이네요.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